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4차 방정식 fx는 0의 근이랍니다. 이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래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우를 범하냐면 이 위에 있는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뭐 끽해서 눈에 들어와 봤자 뭐 알파, 베타가 얘 근이라는 거 정도? 근데 일단요,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는, 뭐 이제 알파, 베타 근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4차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4차라는 게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4차라는 거는요, 얘는 다항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즉, 다항함수는 0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차수까지 주어졌죠. 4차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크게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 혹은 다항방정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이제 미정계수법 이런 걸 떠올려 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이제 작업들을 할 건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미정계수법은 아니고 이제 인수정리라고 하죠. 인수정리가 뭐냐? 다항함수 fx는 0, 뭐 다항 방정식 fx는 0이 x는 알파에서 근을 가진다 하면은 반드시 이 fx는 x 알파를 인수로 가지게 되어 있다. 이게 인수 정리죠. 나머지 정리하고 이럴 때 이제 같이 배우는 정리인데, 이 개념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같이 보죠.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면, 즉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면 원래 원함수에서는 이제 알파 x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얘는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왜 이런 성질을 가지냐면, 만약에 이제 fx를 x 알파 제곱에 뭐 gx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치면은 f 프라임 x는요 앞미분 뒤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 그대로 이제 뒤 미분 해서 gx나 gf 프라임 x, 그쵸? 에 관계없이 알파를 넣으면 0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얘는 뭘 증명한 거냐면, 지금 이러면 이렇다라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반대 과정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제곱인수를 가지게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반대 과정으로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더라. 즉 도함수에서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x 지점에서는 반드시 제곱 이상의, 꼭 제곱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x 알파의 3승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해도 x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니은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근을 가지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근을 가지는 지점 중에서 하나의 도함수 값이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둘 다 0이 될 수도 있고요. 즉 니은을 정리해 보면,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베타는 그냥 어떤 수라고 해봅시다. 얘를 b라고 하죠. 그럼 이제 반대로 얘가 이제 어떤 값을 가지고 얘가 0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둘 다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경우가 나뉘죠. 이때 이런 경우 모두 다 어쨌든 허근을 갖지 않겠느냐, 계속 다 실근만 가지겠느냐 라는 질문인데요. 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뭐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알파가 작다라고 치면은 4차죠. 최고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양수일대를 가정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양수일대를 가정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쵸? 제곱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고, 구성이. 그리고 얘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감마 같은 다른 이제 글을 가지게 되겠죠. 뭐 뭔진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얘는 반드시 실근만 가지게 되어 있느냐, 허근을 갖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중근을 가지고요. 중근은 이제 근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제 근이 한 개 해가지고 4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의 개수의 최대인 4개의 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3개의 근이지만 어쨌든 이제 얘가 근이 하나밖에 없고 뭐 허근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얘는 근 2개가 중근으로서 합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랑 얘는 동일합니다. 뭐 알파랑 베타가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케이스가.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얘예요. 얘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둘 다 만약에 0이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림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근이 이제 2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근이 2개입니다, 얘는. 근데 얘가 둘 다 중근이야. 이제 근을 2개로 쳐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 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러면 이제 근은 2개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만 허근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근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4참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중근의 개수를 이미 충족을 시킨 겁니다. 근의 개수가 끝났어요.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근이 없습니다. 근데 허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얘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판단해주면 얘는 이제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라는 얘기는 두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랑 베타가 이제 근을 가지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둘 다 이제 뭐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부터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둘 다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기울기가 음수인 지점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지나야지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나야지만 알파와 베타에서의 기울기의 그 곱이 여기서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 있다. 두 기울기의 곱이.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 즉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에 알파와 베타에서 둘 다 기울기가 양수인 지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도 둘 다 양수로서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은 둘 다 양수로서 곱해져서 양수가 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둘 다 이제 음수인 상태에서 양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어떤 경우라도 이 경우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게끔 반드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 왜 이게 꼭 반드시 서로 다른 4 실근을 가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안 가지는 경우를 그려보면 돼. 서로 다른 4 실근을 안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두 근만 가지겠다, 허근이 2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 봤을 때 이제 요 지점과 요 지점, 이게 알파 베타 아니에요, 그죠? 근을 가져야 되니까 알파 베타에서 요 지점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또 뭐 다른 경우를 해볼까요?
뭐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다 쳐. 그래서 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거나, 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거나, 여기가 베타거나, 뭐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뭐 0이 나오거나 혹은 음수가 나오거나, 그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경우를 해봐도 다 계속 그래요. 만약에 뭐 이런 경우 있죠. 4차 함수가 2차 함수 개형처럼 생긴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 이제 알파와 베타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죠. 그니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됩니다. 애초에. 그쵸? 다양한 경우를 해보다 보면 알파와 베타에서의 기울기가 기울기의 부호가 반드시 같아야지만, 즉 얘 음수일 때 얘 음수이고 얘 양수일 때 얘 양수여야지만 반드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됐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